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제가 어제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소개해 드렸죠.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이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해 드렸는데요. 진짜 이 성간이에서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미군에 의해서 압송이 돼가지고요.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진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내용으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한 20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8명 앞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뒤집힐 것입니다. 자,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목숨 걸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한 거는요. 오로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결단, 용기, 담대함 정말 우리는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15일 어제 그제 한남동 관저에서 스스로 경호원들을 뒤로 물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로 출석을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지요 조사를 받았지만 거의 진술을 거부했어요. 거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저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불법으로 체포를 당해서 자진 출두했지만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 대답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 장시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연 거는 비상계엄을 하게 된 그런 배경, 이것은 스스로 그 검사들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 우리가 하는 대로 잘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기선을 제압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한 이유, 날짜,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또 그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에 있는 연수원, 또 선거 그 여론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군데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는 계엄군보다 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이 더 많이 투입되었다고 하죠. 290명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다 계획이 있던 겁니다. 어제 스카이데일리 그 단독 보도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에 압송됐다는 제목 기사로 판세가 확실히 뒤집힐 만한 정황이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스카이데일리가 이런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방송이나 다른 메이저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은 몸이 후끈 달아올랐을 겁니다. 이게 시한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밝혀질 겁니다. 국제적인 공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국가의 부정선거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음모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음모와 카르텔 일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를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최고의 정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날 한미 군 당국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99명인의 중국 간첩을 차이니즈 스파이입니다. 중국 간첩을 체포하고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 이 중국인 간첩들은 미군의 신문 과정에서 자신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이들도 한국의 부정선거만 한 게 아니라 미국 또 다른 나라 많은 국가들의 선거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협력의 결과로 윤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턴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남긴 친필 편지에서 부정선거가 단지 국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인 협력과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 정보가 교환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 6,500명을 투입했다고 하잖아요. 6,500명. 아마 1월 20일 며칠 안 남았네요. 3일 남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하면서 행정명령을 서명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도 선거제도가 바뀔 거예요.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분명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과의 공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파악된 부정선거의 실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사실상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세력들의 국제적인 연대가 있었음을 밝히려는 의지의 다름 아니다. 이거는요, 일반인들, 대통령, 어느 대통령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검사 생활 26년 했습니다. 또 검찰총장까지 했잖아요. 검사 시절에 직무정지 1번, 검찰총장 때 직무정지 2번, 그리고 이번 4번째 대통령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런 담대함, 예.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들한테 야, 디펜스 방어하지 마라, 내 스스로. 그 이유는 뭐냐? 예. 국민들이나 경찰들이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출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비상계엄 시기에, 짧은 시간이었죠. 윤 대통령이 겨냥했던 것은 국회도 국민도 아니고 오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는 사실만 봐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목적이었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 김용민 사무총장 아마 떨고 있을 겁니다. 그자는 부정선거가 추워도 없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엉뚱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려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엄군이 출동했던 선관위 시설 중 하나인 선거 연수원에 있던 인원이 중국인들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관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임원들 이제 과장, 국장, 실장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간에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표를 내도 사표 수리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야 잘못하면 우리 인생 끝장난다 이거 밝혀지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국민 누구나 부정선거 의혹의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지금 1년 이상 지인들로부터 야 부정선거 음모론이야. 부정선거 이 얘기 좀 하지 마. 이 내용을 아는데 여러분 저는 부정선거 했다는 걸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숫자를 보면 이게 부정선거를 아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이 말이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됐는데 그거 이 얘기하지 않으면 식자층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언론, 정치계, 법조계, 판검사 모두가 썩었다는 거 아니야. 특히 교수들 중에 통계학과 교수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또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특정 정치 세력의 음모뿐 아니라 그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그런데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해킹 조작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선관위와 한몸인 대법원은 범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이 대법관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거함을 까니까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묵인하는 거 아니에요. 기각시키고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법관들 양심을 다 파는 거요? 그러니 이 나라 사법부가 썩었다는 거 아니야. 진실을 규명해야 되잖아. 진실을.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선거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국가적인 위기임을 국민에게 알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다. 국가의 운영체계가 지금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를 보낸 것이다. 나는 이미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졌고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봤어요. 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53명이 가짜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이재명의 떨거지들.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기가 막힙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행보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게 공의와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유정자들은 공의와 정의로 국가 살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낼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위태로운 상황을 더 염려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나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모든 국민들은 개, 돼지로서 계급사회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저는 더 이걸 느낍니다. 30년 이상을 국회의원 칼럼을 써온 사람인데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자기들의 안위와 권력을 추구하고 장기간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만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스카이 데일리 보도처럼 국제 카르텔이 개입한 부정선거 증거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이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예고합니다. 분명히 부정선거는 밝혀질 겁니다. 또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중국의 부정선거, 국제적인 선거 카르텔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